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내가 가진 능력, 내 잠재력을 다 못 쓰고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실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거인을 깨우는 심리학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야만 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변화라는 건요, 더 이상 하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차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3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요. 혁신을 강조했던 조직 출신들은 무려 절반 이상이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던 조직 출신은요. 고작 23%에 그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가 결국 우리를 스스로 길을 찾는 자립형 인재와 주어진 길만 가는 매뉴얼형 인재로 가르고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단 5%.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요, 자신이 가진 잠재력 중에 고작 이만큼만 사용하다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머지 95%는요?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은 도대체 어디에, 왜,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잠들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변화 전문가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95%의 거인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오래된 질문처럼요.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행동부터 바꿔야 할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바로 이 질문을 두고 심리학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학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팽팽하게 맞서온 거죠. 한쪽, 정신분석학은 생각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감정을 깊이 들여다봐야 현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동주의는 정반대예요. 아니, 그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나 감정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길고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변화라는 게 일방통행이 아니었구나. 생각으로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기분이 영 꿀꿀할 때 억지로라도 막 힘차게 박수를 치거나 어깨를 쫙 펴는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생각과 행동, 이 둘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듯이 우리 뇌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아주 현대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NLP,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 코치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의 스피드 심리학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수년씩 걸리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아주 빠르고 즉각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거든요. NLP의 핵심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 뇌의 신경 회로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게 바로 과학이었던 셈이에요. 자, 이 강력한 NLP를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방법, 바로 VVA 기법입니다. 이걸요, 매일 아침과 잠들기 전에 하나의 의식처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시각화, 이미 그걸 이룬 것처럼 강하게 믿고 긍정 확신,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내 외치고 언어화, 마지막으로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역할 연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된 방법이죠. 말더듬이 오스트리아 이민자에서 할리우드 스타를 거쳐 주지사까지 된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리고 정말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오프라 윈프리, 이들 모두가 바로 이런 원칙들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여정을 거쳐야 성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여정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4단계의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모든 전문가는 예외 없이 이 4단계를 거칩니다. 맨 처음엔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1단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고통스러운 2단계, 그 다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겨우 해내는 3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통달의 경지, 바로 4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정에서 가장 큰 고비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임계점입니다. 마치 99도의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끓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 그 1도를 넘기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구간이죠.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실력이 안 늘지?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턱만 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 통달의 경지, 즉 임계점을 넘어선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에서 그 완벽한 상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사냥하는 방식을 보면요, 우리가 따라야 할 3가지 성공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 높이 날면서 명확한 목표, 아웃컴을 설정하고 그 다음엔 날카로운 눈으로 아주 작은 기회까지 포착해내고 에큐엘이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아주 민첩하고 유연하게 플렉서빌리티 움직이는 것,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독수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40살쯤 되면요, 독수리는 스스로 아주 고통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낡고 무뎌진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부딪혀서 깨부수고 무거워진 깃털을 뽑아내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두단하게 기다리는 6개월의 혹독한 시간, 이 고통스러운 자기 혁신을 통해 독수리는 30년이라는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질문은 변화가 가능할까가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지도와 도구는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변화를 선택하고 독수리처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뿐입니다.